역사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동을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고향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추석을 보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근데 사람 심리라는 게 참 묘하죠. 가지 말라고 하니까 고향 생각이 더 많이 나고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 친척들, 친구들 더 많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고향이 있어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이산 가족들도 있고, 한국에 있는 동포들도 고향에 가지 못하고 이제 집에서 추석들을 많이 보내실 거예요. 비록 고향에 가지는 못하지만 전화로라도 추석 안부 인사드리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이미자의 노래입니다. 내 고향이 좋아요.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 시작이 되는데. 네, 맞아요. 네, 올해는 좀 추석 분위기가 덜 나는 것 같아요. 네, 덜 날 수밖에 없는 게 네. 저희들 이제 이동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집에서 주로 이제 쉬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네. 추석 분위기라기보다 옛날처럼 이렇게 모여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많이 못 나는 편이죠. 그쵸. 지금부터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세요? 나라에서 움직이지 말라고 하니까 네. 일단 집에서 지금 지내려고 하고요. 네. 대신 이제 옛날처럼 여기저기 못 다니기 때문에 영상 통화나 네. 그렇게 좀 다른 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그쵸. 부모님 저희는 이제 가족 이제 중국에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 별도, 그다음에 언니 가족 별도, 네. 남동생 가족 별도, 저도 별도 이렇게 하니까 막 영상으로 좀 시끄럽게 같이 이렇게 동시간대로 띄우고 같이 지내야 되지 않을까. 네. 지금 뭐 먹고 있니? 뭐 이렇게. 네, 맞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들 그것도. 올해 7월에 남동생 아이가 이제 늦둥이가 이제 돌을 지냈거든요.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모이지 못해서 그러셨겠네. 너무 아쉬웠어요. 이제 네. 우리 집안의 마지막에 늦둥이 막내인데 그때 이외로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네. 그래서 같이 모이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이번에 그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추석 때는 네. 아마 구석구석 막 주방까지 비춰주면서 뭘 했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어린 조카들 막 재롱도 보고. 맞습니다. 네. 우리 중국의 조선족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동이 그렇게 막 해. 네. 저희는 지금 이동이 좀 어려운데 중국은 지금 이동이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자기 지역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좀 꺼리는 편이죠. 그렇죠. 그러다 조심스러워서. 보니까 네. 같은 지역에서는 같은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아마 모일 것 같지만 그래도 많이 모이는 거를 이렇게 추천하지 않거든요. 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다 기차를 기본적으로 한 9시간, 비행기를 6시간 이렇게 그러네요.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모이지는 못하고 그냥 온라인상은 하는데 가까이 있는 친지들은 아마 만나서 같이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 나누고 같이 맛있는 거 드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추석 풍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비슷하죠, 우리랑? 지역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족 분들이 많이 집거해서 같이 모여 네. 사는 예를 들어서 뭐 연변 조선족 자치도라든지 아니면 조선족 마을 같은 경우에는 옛날 풍습을 최대한 이어서 오려고 하는 한편 이제 한족들과 같이 많이 모여 사는 분들은 네. 이제 추석을 한족 습관을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집은 이제 반반으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네.
조선 민족의 이제 풍습도 있지만 또 월병도 먹고. 네네. 네. 중국에서 쉬는 그 방식 그대로 이제 같이 할 때가 많거든요. 네. 네.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어려서 아버지가 이렇게 월병을 좋아하셔가지고 네. 가끔 그 서울에도 왜 중국 분들이 하시는 월병 만드는 곳 예,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거기서 막 사다 주셔서 추석 때 이걸 먹는 거구나. 그리고 네. 먹었던 생각이 나요. 추석은 이렇게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단합, 가족이 화합 이런 의미로 다 동그란 거. 네. 그래서 뭐 맞아요. 바나나 이런 길쭉한 거 아니라 네. 수박 물론 무슨 조금 타원이지만 그래도 동그란 거를 다 같이 이렇게 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월병입니다. 그렇죠. 네. 직접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집에서. 옛날에는 아마 만드는 분들이 꽤 있었을 건데 지금은 워낙 상품이 잘 나오고 또 가족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만드는 것보다 이제 사 먹는 게. 그런 습관도 많습니다. 네. 고향에 아마 못 가시는 분들은 좀 아쉬우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통화하면서 재미있는 얘기도 나누고 또 SNS로 서로 막 이렇게 얘기도 나누다 보면은 뭐 추석 분위기 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올 한 해니까. 네, 온라인상에서 뜨겁게 달궈야 되겠죠. 네. 자, 이제 행복우체통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이 중국 길림성 왕청현의 김명희 씨가 보내오신 구절초라는 사연인데요.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추석이면 나는 연로한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조상님 산소에 간다. 햇빛 밝은 내 고향 병풍산 산자락에는 이맘때면은 노란 민들레꽃, 은빛 억새꽃, 여러 가지 들꽃들이 소담이 피어 있다. 그중에서 나의 마음을 애달프게 하는 꽃은 모닥모닥 피어있는 구절초들이다. 보라색, 흰색, 그리고 노란색 구절초를 보면은 수많은 얼굴들이 떠오른다. 엄마는 버릇처럼 구절초 밭 앞에서 정희 언니를 그리워한다. 나도 수많은 구절초 속에서 보름달같이 환한 정희 언니의 얼굴을 찾아본다. 그 속에서 10여 년 동안 내 자식과 남의 자식 4명을 키워낸 어설픈 내 얼굴도 찾는다. 정희는 내 사촌 언니 이름이다. 1등 처녀로 꼽히는 언니는 한국에서 7년간 억척스레 번 돈으로 아들 훈이의 자그마한 개인 회사도 차려주고 집도 사고 자가용을 장만하게 됐을 때 한국에서 그만 간암 말기 선고를 받았다. 죽어도 고향에 가서 죽고 묻혀도 고향 땅에 묻히고 싶다. 언니의 간절한 소원으로 여동생이 언니를 데리고 중국에 왔다.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던 언니는 기적적으로 1년을 더 살고 작년에 51세라는 짧디 짧은 인생을 마감하고 천국으로 갔다. 젊은 시절 미모를 마음껏 자랑할 적에 언니는 다른 여인들처럼 이쁜 치마 한 번 입어본 적도 없고 얼굴에 요염한 화장 한 번 해보지도 못했다. 눈만 뜨면 일에 부치고 머릿속에는 오직 자식을 위해서 돈 많이 벌어야겠다는 일념뿐이었다. 아들애가 성장해서 구절초 씨처럼 연그러갈 때 그 꽃처럼 속절없이 시들어진 언니의 운명. 언니는 어쩌면 산자락에 피어있는 구절초와 같이 수많은 평범한 여성의 일생을 살다가 조용히 이 세상을 뜬 것이 아닐까.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청춘과 모든 것을 바쳐가는 요즘 조선족 여인들의 운명이 어쩌면 구절초를 닮았다고 생각이 들었다. 조선족 여성들 가운데서 정희 언니와 같은 인생을 산 여성이 어찌 언니 한 명뿐이랴. 9번 꺾어도 굴하지 않고 늦가을 마지막까지 꽃살을 자랑하는 강인한 구절초처럼 조선족 여성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갖은 고난을 이겨내고 매우 굳세다. 아,
구절초, 조선족 여인의 화신이여. 올 추석에도 병풍산 산자락에는 어김없이 구절초들이 곱게 피어 있을 것이다. 그 구절초 밭에서 나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여성들의 아름다운 얼굴을 그려볼 것이다. 수기 이모, 친구 춘화, 이웃집 연숙 아줌마. 네, 구절초를 생각하면 아무래도 이야기 속에 정희 언니가 먼저 떠오르실 것 같고, 네, 참 너무 열심히 사셨는데 51세, 51에 돌아가셨으면 그러니까요. 너무 빨리 돌아가셨죠. 네. 네. 너무 이른 연세에 돌아가시니까 아마 아쉬움이 많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서 일밖에 모르면서 살았잖아요. 네. 그게 너무 아쉽네요. 아유, 정말 그 정희 언니 조금만 더 사셨으면 아드님 성공해서 효도도 맞아요. 받으시고 네. 그랬을 텐데. 어떻게 보면 정말 억척스럽게 돈을 모으셔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이제 사실 자식을 위한 소망을 네네. 이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자식을 성공하는 걸 보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을 건데 그렇죠. 그걸 다 못 채우면서 돌아가시니까 네. 듣는 내내 너무 눈물이 나요. 네, 우리 동포 여러분들 중에는 특히 여성분들이 정희 언니처럼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정말 몸이 부서져라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많습니다. 사실 이 아프거나 뭐 이제 암 걸렸다 이러면 대부분은 사실 유전적으로 암이 있는 거 아니라 네. 정말 내가 쉬어야 될 시간에 못 쉬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이런 병들이 오거든요. 그렇죠. 그걸 보면 원인을 보면 정말 다 가족을 위해서. 근데 또 가족 입장에서는 돈은 벌어왔는데 내 가족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제 주위에도 실제 친한 친구, 친척 중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서 네. 너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내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그렇죠. 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특히 또 우리는 같은 여자들끼리라서. 맞아요. 네, 그 어머니의 희생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은 너무 저렇게 가족과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지 않았으면 맞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오히려 조금 이기적이면 네. 사실 우리가 그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족이 더 행복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 그렇죠. 떨어져 살 필요가 없고 네네. 또 시간적 여유가 있어 좀 더 같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못 하신 게 아마 마지막 가면서 제일 많은 아쉬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편지를 보내오신 우리 김명희 씨도 언니 왜 그렇게 살았어? 이런 맞아요. 얘기 하실 것 같아서. 네. 그리고 또 듣는 우리 청중들에게도 네. 가족을 위하는 마음을 좀 더 다른 시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좋을지 않을까. 네. 네. 뭐 한 번 사는 인생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너무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다 보면 사실 병이 생기기가 쉽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찌 생각하면 꼭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뭐 회사도 차려주고 자가용을 사주고 집도 사주고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생각하는 것좀 자녀들이 꼭 네. 그거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사실 또 다른 사랑도 바라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 하고 나서 내가 병 생기니까 오히려 자녀들은 네. 그게 또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렇죠. 네. 어머니가 결국은 우리들 때문에 저렇게 병이 생기셨구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면 자책감을 뭐 지금 많이 이 집이고 자가용이고 뭐 회사고 다 필요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정말 김명희 씨 얘기처럼 구절초처럼 9번 꺾어도 곧바로 일어서는 그런 우리 동포 여러분들, 특히 여성분들의 삶을 비교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구절초 보면은 다른 의미로 보일 것 같아서. 맞아요. 네, 이 꽃 예쁘잖아요. 네. 분홍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이렇게 또 쫙 물이 지어서 피어 있거든요. 가까운 여의도 공원에 가도 구절초들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네. 네. 시간 날 때 이제 근데 이 이야기를 보고 다시 그 구절초 보면 슬플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꽃을 바라보면서 정희 언니 생각도 한번 하시고 그리고 김명희 씨께서도 건강 잘 챙기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네요. 현미가 불러줍니다. 보고 싶은 얼굴.
걸어도 눈을 뜨고 걸어도 보이는 곳은 초라한 모습 보고 싶은 얼굴.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 김단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한가위라는 글인데요. 전춘아 교수님이 소개해 드립니다. 한가위. 우리 민족 전통이 명절이 하나다. 명절을 맞아 친척들을 만나기 위해 먼 곳을 가리지 않고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 저 이야기를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함께 놀이를 즐겨왔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한가위 명절은 예전처럼 화목한 명절이 형성되지 않았다. 즉, 명절 분위기가 나지 않는 것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금전이라는 쇠고랑을 찬 채 제1에 아등바등 사느라 바빴을 것이고, 친척들 사이에서 멋지게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빛에 쫓겨 사는 사람들, 자기 처지가 부끄러워 항상 명절이면 가족 모임을 피하는 사람들, 그것은 자존심 때문인 것이다. 한가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고대부터 먹고 즐기는 축제로부터 정착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축제는 지금 전쟁이 되어가고 있다. 그 풍속 하나하나가 우리들 머릿속에서 지워지고 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으라. 이런 속담도 입에 담기 부끄러울 정도로 말이다. 그래도 괜찮다 하는 집안도 있다. 너무 먼 친척까지는 아니더라도 가까운 이웃 사촌 지간에 밥을 먹고 이야기꽃을 피우며 노름을 노는 집안도 많을 것이다. 자기 일 때문에 바삐 보내는 사람들은 명절만 되면 가끔 벙어리가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추억을 쌓는 일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도 가끔 내가 차라리 이전 시대에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다. 그러면 지금처럼 돈에 대한 욕망이 없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옆에서 지켜주고 응원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대가족이 있지 않을까. 나도 가끔은 한가위가 되면 친척들을 만나기 싫을 때가 있다. 나만 그런 것이 꼭 아닐 것이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외모나 신체 콤플렉스를 꼭 집어 말한다. 그리고 자녀 성적이나 집안 경제력을 비교할 때도 있고 그 밖에도 다양한 일들이 일어난다. 지금 사람들이 예전 조상들이 넉넉한 마음을 이해하고 자기 사업에서 아등바등 사느라 바빴던 현대인은 돼서 더 행복한 삶의 의미를 우리 가족들을 비롯하여 깨우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뿐이다. 한가위가 이제는 즐거운 명절, 풍요로운 한가위가 실현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이다. 네,
중국 길림성 연길시의 김단 학생이 보내왔던 한가위였습니다. 한가위에 사실 명절 때 맞습니다. 많이 모이다 보면 막 이렇게 가깝다고 해서 사실 약간 상처가 되는 이야기들이 나올 때가 있긴 해요. 맞습니다. 오래 못 만났으니까 그쵸. 안부를 묻는 게 그냥 요즘 잘 지내니 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 관심을 하는데 또 이 관심을 받는 대상자는 뭐 답이 굉장히 본인이 만족스러우면 그게 상처 안 받는데 그렇죠. 예, 홍색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성적을 물어보는 아이들은 그런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아이고 그래 뭐 너 어디 취직했니? 뭐 막 네, 이렇게 맞아요. 물으면 아직 취직을 안 하고 있으면 진짜 이 자리를 도망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뭐 친구들 보면 이게 학생들 보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취업이 거의 다가올 때 이제 추석이나 이제 명절 때 모이면 꼭 친척들이 어디에 취직할 예정이야. 너 어디까지 준비해 이러면 나도 지금 급한데 그렇게 하니까 추석 때는 어디에 피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김단 학생이 아주 꼭 집어줬어요. 그리고 또 사실 친척 중에 왜 빈부의 격차가 없겠습니까? 있다 보면 뭐 약간 왜 이렇게 의시된다고 할까요? 그렇죠. 비교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외모로도 가끔 딱 하필 살찔 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명절 때 당연히 살찌잖아요. 요즘 보기 좋네. 좀 살이 좀 오른 것 같네 하면 여자들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사실 조금씩만 돌려서 얘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좀 직설적이보다는 이 사람은 살이 쪘으니까 살 얘기하지 말고 다른 얘기를 취업 준비하니까 취업 스트레스 있으니까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면 서로 편안한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 이제 친척들이 대가족 모이면 꼭 듣기 싫은 질문을 아니면 관심을 하는 친척분들이 계셨어요. 너무 또 그렇게 콕 집어서 취업생들이나 또 결혼 정년기를 앞둔 조카들 있잖아요. 이런 조카들이나 뭐 또 약간 너무 오동통한 친구들도 있는데 사실 뭐 좀 빼면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걸 굳이 너는 뭐 요새 누가 이렇게 살이 찌냐는 누구 이렇게 물론 관심의 표현입니다만은 듣는 사람은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누구 한 분이 이 얘기를 하면 옆에 분들 덩달아서 맞아 너 올해 졸업했지 이러면서 이 주제가 전체적인 주제가 되거든요. 그럼 더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명절 때 꼭 금기해야 될 것들이 뭐 취직 문제라든가 결혼 문제라든가 또 뭐 다이어트 문제라든가 그거 금기로 딱 올려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다 그렇게 해서 그 좀 그런 얘기 말고 재미있는 얘기들 많잖아요. 야 요새 뭐 이거 누구 BTS가 뭐 한류를 이끌고 있다면서 막 이렇게 하면 젊은 친구들이 맞아요. 어떻게 하세요? 다이너마이트요. 뭐 이러면서 재미있는 얘기가 막 오갈 수 있거든요. 그럼 너 노래할 줄 알아? 한번 노래해봐. 맞아요. 예. 이게 좋은 그 제안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 기억에 재밌던 건 항상 옛날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 들어본 얘기인데 또 똑같은 얘기해도 재밌더라고요. 그래도 재밌습니다. 또 아이들도 네가 어렸을 때 그랬는데 또는 정말 달라졌네. 근데 너무 어찌됐다. 이렇게 하면 내가 어렸을 때 어땠지? 그러면서 또 귀 기울이게 되고. 어렸을 때 아주 개구장이었고 막 이런 얘기들은 들어도 재밌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스토리까지 한번 얘기해 주면 그 지금 상황에 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들 재밌어 하죠. 음식 맛있게 나누면서 이렇게 좀 즐거운 분위기의 얘기. 이제 좀 있으면 추석 아닙니까?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할까 좀 머릿속에 미리미리 생각해서 가셨으면 혹시 모이시게 되면은 동포분들도 그렇고 그런 추석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내일 모레 추석이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 내가 무슨 말 해야 될지. 그 친구를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줄까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하셔서 분위기를 확 띄우는 그런 어른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조언입니다. 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번에 먼저 계획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하나씩 메모를 해가지고 가시면 서로 기분 좋고 김단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추석 때 이렇게 안 가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지겠죠. 맞습니다. 비교가 아니라 그냥 가정의 어떤 사랑과 관심과 배려, 배려 있는 말씀을 골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KBS 합창단이 노래하는 추석날 들으면서요.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즐겁게 보내세요. 추석 잘 보내세요.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